어느 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강물의 흐름까지도 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백성들의 웃음과 눈물, 심지어 그들의 꿈까지도 모두 그의 손아귀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질서가 곧 완벽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댐을 쌓아 강물을 막았고 백성들에게는 오직 정해진 시간에만 웃고 울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왕국은 점점 더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강물은 말라가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왕국은 마치 정지된 그림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통제하려는 그의 노력이 커질수록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통제가 안전과 힘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시나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삶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해진다고 믿죠. 하지만 오늘 칼융의 심리학을 통해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통제를 통해 불안을 잠재우려 하지만 사실 그 통제야말로 불안의 진짜 근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왜 우리가 통제하려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힘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은 단순히 힘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의 신호입니다. 칼융은 이 현상을 그림자 샤도우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불완전함, 나약함, 실수, 그리고 숨기고 싶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담고 있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외부 세계를 통제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감추고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려 합니다. 이 행위는 마치 낡은 집의 벽에 생긴 균열을 가리기 위해 거대한 그림을 걸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균열은 여전히 집의 구조를 약하게 만들고 있죠. 통제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바로 이 균열을 가리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마이크로 매니징, 미크로 매니징으로 유명한 관리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보고서의 글꼴 크기부터 회의 시간의 발표 순서, 심지어 직원들의 점심 메뉴 선택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정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꼼꼼하고 유능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칼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행동은 사실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느끼는 깊은 불안감의 표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들이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그 실수가 자신의 통제력 부족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는 직원들을 믿고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대신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두려 합니다. 이는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는 통제라는 허울 좋은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을 향한 의심과 불안감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면은 그를 더욱 고립시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 그림자와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 통제의 욕망은 바로 이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대상은 사실 우리 자신의 일부이며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억누르기만 한다면 통제하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내면의 두려움과 싸우는 데 소모되고 정작 중요한 성장의 기회는 놓치게 됩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의 또 다른 원천은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부모님의 과도한 통제 속에서 살았다면 우리는 성장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무력감을 다시 느끼지 않기 위해 현재의 모든 상황을 철저히 계획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끝없는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외부를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는 내면의 두려움에 더욱 깊이 갇히게 됩니다. 통제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제를 통해 자유로워지려 하지만 결국 통제에 묶여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의 총체이며 통제는 그 그림자를 외면하는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종종 함정이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그림자와 마주하여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완벽함을 좇는 대신 내면의 충만함을 찾게 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포용할 때 통제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통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안정감과 권력을 주는 듯 보이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깊은 고독에 빠집니다. 통제하려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불완전함, 자유로운 생각, 그리고 우리와 다른 선택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우리가 만든 기대와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유리상자 안에 가두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상자 안의 사람은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숨을 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상자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시키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제하려 할수록 그 관계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결국에는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통제를 통해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와 개성을 억압함으로써 우리는 그와의 진정한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반드시 자신이 정해놓은 길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좋은 학벌, 안정적인 직장, 정해진 미래. 그는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자 실패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의 모든 결정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어떤 학원을 다닐지, 어떤 친구를 만날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지까지도 그의 통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지만 자녀는 숨막히는 통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아버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고 결국 그 벽 안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상대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왜 상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통제가 만들어내는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통제하려 하지만 그 통제 때문에 결국 사랑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라는 힘의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을 고독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관계는 통제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서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통제는 관계를 약화시키지만 신뢰는 관계를 강화합니다. 관계는 끈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통제의 가면은 종종 희생과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곤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런 말들은 통제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숨기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할까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통제함으로써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칼 융은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서 각자의 자기 셀프힐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자기를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억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관계를 질식시키고 결국에는 둘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독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주는 모두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 함실간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경험과 지혜, 그리고 원형 아르케타입이 담겨있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통제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마치 거대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자연의 힘으로 흐르는데 우리는 억지로 그 방향을 바꾸려 하니 엄청난 에너지 소모와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을 거부함으로써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삶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자연의 섭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할수록 삶은 우리에게 더 큰 저항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마치 바람에 맞서 돛을 올리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거스르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한 예술가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영감을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떤 색을 쓸지, 어떤 구도로 그릴지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는 영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대신 머리로 계산된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생명력이 없고 보는 이들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감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대신 통제라는 딱딱한 틀 안에 자신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술은 계획된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감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유영할 때 탄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우연과 우발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운명이 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즉 삶의 우연과 혼돈을 거부하면 그 혼돈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운명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항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삶의 흐름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가면 됩니다. 삶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개인의 무의식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통제하려는 욕망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의 흐름을 한 개인이 통제하려 하는 것은 얼마나 오만한가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그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흐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동양 철학의 무의자연 우웨이, 질환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깊은 지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질서뿐만 아니라 혼돈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때 생겨납니다. 이것은 윤기 말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의 핵심입니다. 개성화는 우리가 그림자를 포함한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면의 다양한 원형 아르케타입들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통제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완벽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내면의 힘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믿고 삶의 흐름을 믿는 힘입니다. 혼돈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혼돈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리고 직원들을 통제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직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실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회사의 큰 비전을 그리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통제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더욱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들은 자율성을 얻고 책임감을 느끼며 회사의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통제라는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신뢰와 자율성이라는 부드러운 힘을 선택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친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장과 같습니다. 선장은 파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파도를 억누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파도의 움직임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며 배를 능숙하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의 힘은 파도를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함께 움직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에서 나옵니다.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혼돈을 통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바로 이 혼돈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질서를 추구하는 원형과 혼돈을 추구하는 원형이 모두 존재합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은 질서의 원형만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셀프는 이 두 원형을 모두 아우를 때 완성됩니다. 질서와 혼돈, 낮과 밤, 좋음과 나쁨, 이 모든 이분법적 요소를 통합하여 하나의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시에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외부의 권력에서 내면의 힘으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변화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힘, soft power. 입니다. 강요하거나 억지로 설득하지 않으며 단지 나의 존재만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 힘은 통제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삶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삶을 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성적 친구 관계, 미래 계획까지 모두 자신이 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는 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슬픔과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칼융의 철학을 접하고 통제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에게 조언을 하기보다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기적처럼 자녀는 어머니에게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통제가 아닌 신뢰와 사랑으로 다시 맺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려놓음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두려움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통제하려는 욕망은 결국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부드러운 힘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임을 깨닫게 됩니다.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해 보세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왕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췄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자유로운 삶을 허락했고 강물이 제멋대로 흐르도록 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힘은 통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왕국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강물은 생명의 소리를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냥 살아내세요. 완벽한 삶을 만드는 대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통제라는 족쇄를 풀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융해창을 지켜보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심리학의 깊은 세계를 함께 탐험해봐요.